안녕하십니까. 일거 영덕 최영덕 원장입니다. 부일 외고하고 강원 외고를 제외한 이제 28개의 전국 외고가 한 달 후면 경쟁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외고를 선택하시나요? 외고를 선택하실 때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네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죠. 네, 스타트 해보죠.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외고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전공어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지원하면 지원해서 특목고 자체 내에서 수업을 선택하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외고라는 것은 애초에 지원할 때부터 내가 어느 과를 지원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과 프랑스,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 중국, 러시아, 기타, 아랍어하고 베트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점점 이 영어과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될 텐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데 말고 서울에 있는 데 학교들은 오늘 서울외고도 그렇고요. 점점 영어과를 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영어 독일어 학과가 있고요. 독일어 영어 학과로 이름이 지어진 데도 있습니다. 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첫 번째 언어가 메인 언어고요. 두 번째 언어가 그 다음 제2 외국어 선택하는 거라 수업의 양이 뒤로 갈수록 적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소서를 쓰는데 전공에 맞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경쟁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왜 그 제2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지 자소서에 적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로는요. 학과별로 경쟁률하고 선발 배수가 다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선발 배수가 다른 것은 사실 학교를 보시면 대부분 1.5배수, 2배수 뭐 등등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학교별로는 그런 차이가 나지만 학과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경쟁을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건 지금 제가 새끼를 예쁘게 분칠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지금 새빨간 서울 외고과 말고 약간 불구스름한 걸 보면 명덕 외고에서 올 불이 켜졌고요. 그리고 청주 외고랑 전북 외고만 불이 켜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2단계 면접보다 숫자가 많은 인원이 비율에 경쟁하는 학교들, 학과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저 과들 외에 영어 내신 때문에 1차에서 탈락할 일은 없다. 라는 건 생각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경쟁이 별로 중요하지 않네. 면접에서 어쨌든 싸워 이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1차는 어차피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160점의 점수가 우리 영어 점수로 반영이 되고요. 면접 점수가 똑같이 40점씩 들어가는데 160점에서 영어 하나가 A에서 B가 되면 4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러면 면접 점수에서 무려 1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영어가 B가 있더라도 1차는 패스할 수 있다. 잘 보셔야 돼요. 반대로 제가 한 가지 우려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미달인 학과들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가 만약에 내가 외고에 가서 탁월한 학습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래서 지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경쟁률이 미달인 데는 가게 되면 이 부분도 또 골치 아파지는 거 있으니까는요. 적절한 약 1.1, 1.2에서부터 시작해서 1.4 사이 학교를 지원하면 학과를 지원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넘어가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정시 지원의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교들의 쭉 리스트가 서울대 합격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합격자 수를 보니까요. 눈에 띄는 숫자를 갖고 있는 게 대원외고, 한영외고, 쭉 계속 한 명, 두 명, 0명, 한 명, 두 명, 0명 하다가 대전외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외고를 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정시 수능을 생각한다라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수도권에 있는 데에는 출퇴근이 아니죠. 통학이 가능한 점 그런 거 많아요. 그렇지만 지역 외고 같은 경우에는 통학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아이씨, 출퇴근이라니. 자, 다음 보시죠. 특히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 나머지 학교랑 다르게 고민하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시 비중이 높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 지역에서 정시를 할 거야 라고 하면 대원외고 그 다음에 명덕과 한영외고 생각해 보시면 방법일 수 있다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갑자기 킨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것과 연결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요. 마지막 체크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지 수학을 안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중에 외고를 가면은 수학을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지원한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방향이라면 외고 지원하지 마십시오. 어느 학교나 외고 수학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셨죠? 보이는 거는요. 대원외고, 환영외고, 이화외고의 1학년 1학기 국영수 성적입니다. 올해 성적인데요. 학교 알림에서 따갖고 왔는데 제가 이 세 개째 뜬 이유는 뭐냐면 왼쪽 보시니까요. 대원, 한영, 이화 입결이 서울 입결이 보이시죠?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원외고는 표준 편차가 4, 5, 한영은 60, 이화는 10, 12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과목이 아니라 수학을 보면 철저하게 세퍼레이트가 돼 있네요. 그렇죠? 외고니까 세퍼레이트 좋습니다. 여러분들 외고 수학을 못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어, 우리가 문과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가는 거지만 이곳 안에서도 수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텐 수시의 길 외에도 정시의 길도 있고요. 분명히 경상계열이나 국제계열 갈 때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모두 화이팅입니다.